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순서는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전 대변인보다 그냥 대변인 하는 게 좋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 그냥 이경이 좋아요. 아, 그냥 이경이 네, 좋습니까? 네, 이경 대변인은 저 지금 대변인이 아닌데요. 뭐. 예. 네, 대변인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냥 국민 입장에서 아니면은 내가 당원 입장에서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불편해서 그래요. 맞아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선배님께서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항상 우리 이경 대변인이라고 항상 그렇게 네, 그렇게 하던 네. 버릇이 들어가지고. 네,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뭐라고 부르지? 이경 씨라고 하니까 편하게 하세요. 그냥 이경. 이경. 예, 이경. 네. 예, 이경, 예, 대변인 하시든지 편하게 하세요. 이 예, 등급을 아무거나 부대하시든지 다 상관없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네. 이경 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경입니다. 예, 이게 입에 붙은 얘기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국회에 빨리 입성을 해서 네. 대변인을 해야겠네요. 아니, 뭐, 그냥, 이경 의원님이라고 불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나쁘잖아요. 그건 좀 민망합니다. 아직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아직 말아주세요. 아닌가요? 네, 아주 네. 민망합니다. 네. 네. 오늘 뭐, 몇 가지 주제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오늘 어떤 주제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가 지난주 화요일에도 사도광산, 그러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언론에 네. 그때는 너무 보도가 안 돼서 이걸 우리가 보도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에도 사도광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은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언론에서 지난주하고 다르게 한 일주일 동안 그래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오늘도 가져왔느냐? 두 가지였습니다. 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돼서 일본과 대한민국 정부, 윤석열 정부를 싸잡아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기사가 나왔습니다. 아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언론 기자, 그러니까 언론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언론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대응했던 거, 반박했던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게 따옴표로 해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전달해 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도 사도광산 얘기를 처음으로 한번,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두 개 중에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다뤄봤으면 합니다. 네, 사도광산 얘기가 사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안 다뤄지나, 특히 우리나라 언론에서 그렇죠. 이렇게 무관심할까 이런 생각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부터인가요? 그러니까 광복절을 다가와서 뭐 이번 그래서 주가 그런가. 8.15 주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또 외국 언론에서 이걸 다뤄주니까 국내 언론이 좀 더 자극을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부끄럽네요. 참나. 자, 외신에서 다룬다고 해서 우리 언론 디플로매트라고 제 발음이 좀 그렇습니다. 보통 디플로마라고 또 부릅니다만 하여튼 뭐 외교 전문지죠. 저거는 미국이에요. 네. 미 외교 전문지니까 그냥 더 디플로맷. 네, 디플로맷. 네. 이라는 외교 전문지. 그러니까 네. 외교 전문지에서 그 사도광산과 관련된 자료를 보도를 냈어요. 아주 길게 냈는데 매우 길어요. 거기에서 저는 딱 이렇게 두 포인트만 잡아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펜 사도 아일랜드 골드 마인스 디자이네이트라고 돼 있나요? 이거 뭐라고 해서 그래야 될까요?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Site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With South Korea's backing.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강산이 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그 뒤에 보면은요. With South Korea's backing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지원으로. 아, 백킹이 지원이라는 의미로 네, 해석이 한국의 되는군요. 지원. 이게 지금 미 외교 전문지에서 얼굴 또 가리셨어. 네, 미 외교 전문지. 이거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네.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예. 이것이 이제 미 외교 전문지에서 이게 두 번째가 이제 제목인 거고요. 네. 여기 제목에 With South Korea's backing, 그러니까 한국의 지원으로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작은 글씨도 좀 있기는 있어요. 네. 여기도 이거 그냥 그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글씨 보면은 이게 뭐 Japan and South Korea are covering up 그 사도 아일랜드 다크 사이드라는 건데 뭐냐면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그러니까 사도강산의 어두운 면을 덮어버렸다 이거예요. 다크 사이드. 네, 다크 사이드 어두운 면을 커버링 업 이렇게 돼 있네요. 덮어버렸어. 예. 덮어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덮은 게 한국하고 일본이 같이 덮었어요. 함께 했다. 네. 그런데 자펜 앤 사우스 코리아 커버링 함께 했다고 돼 있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럼 어떤 어두운 면을 어떻게 덮었냐? 어떤 어두운 면이냐면은 inner severe misconstruction.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거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 뭐를 심각하게 왜냐? 유네스코 월드 헤리티지 디플로마시 앤 히스토리라고요. 나와 있어. 이거 제가 이제 그건가요? 아직인가요? 예. 그거 아니 그 밑에 지금 예. 하는 거예요. 밑에. 예. 그러니까 제목 바로 밑에 저 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일본하고 한국이 사도강산의 어두운 면을 덮어버렸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또 외교 그리고 역사의 의미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 사도강산의 어두운 면을 덮어버렸다. 이게 외신에서요.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Japan and South Korea라고 나온 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거죠. 아하, 그러네요. 그러니까 일본 주어가 사우스 코리아가 포함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덮어버렸다라고 돼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의미와 외교까지 외교와 역사를 다 덮어버렸다. 의미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덮었다 이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 misconstruction 자체가 뭐 이렇게 왜곡하는 거잖아요. 아주 그런데 여기에 severe 이거를 아주 매우 심각하게 왜곡을 했다라고 지금 미 외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데 외국 언론이 이렇게 제대로 아니 우리 써줬네요. 언론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사도강산의 어두운 면을 그것도 이거를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가지고 이거를 이번에 등재하는데 덮어버렸다 이런 보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라는데도 뭐 없어요. 진보 언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못 썼어요. 경향신문도 못 썼고 핑퐁 우리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된 것들 중에서는 괜찮은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언론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예민한 것들은 따옴표에서 그냥 그걸 워딩을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거는 기자가 이걸 리드처럼 쭉 써 내려간 거잖아요. 따옴표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언론은 기자가 직접 저거를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이제 비겁해진 거죠. 그리고 네. 적어도 이렇게 너무나도 명백한 부분, 특히 이제 뭐 인권이나 민주주의나 또 증거 같은 식민 잔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었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뭐 일종의 공방이 있다라는 식으로. 네, 맞아요. 기계적 중립이라고 해서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아무튼 좀 이 디플로맥 기사를 보면서 우리 언론 자체도 좀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는 외신을 통해서 이 역사적인 우리가 역사가 왜곡되는 그 현장의 중심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는 기사가 그나마 나와서 이 디플로맥 다행입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틀리지 않았어라는 말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증명이 여기서 된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길어요. 이거를 혹시 그 포털에서요 제목만 쳐서 들어가시면은 앞에 그 제목 있었잖아요. 그거 네. 사우스 코리아스 백킹이 있던 그 두꺼운 글씨체요. 네. 이것만 쳐서 들어가면은 다 볼 수 있으십니다. 바로 찾아주세요. 네. 그 다음에 내용이 뒤가 하나 더 있어요. 조금 더 있네요. 이거는 매우 긴 건데 그냥 제가 두 꼭지만 이렇게 가져왔는데. 자, 요 부분입니다.
기시다 얘기가 네, 나왔네요. 기시다 정권 자체가 정부가 그 다음에 기시다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네요. 되게 웃겨요. 기시다가 has found 이거 발견했어. 뭘로 음. 발견했냐면요. 뒤에 보시면은 이거 네. 뭐 이렇게 효과 같은 거 있어요? 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아주 퍼펙트 complice예요? accomplice. accomplice. perfect accomplice라고 이게 해서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해야 근데 될까요? 그냥 공범이 맞는데 그냥 공범이 아니고요. perfect 완벽한 공범을 기시다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 아, 완벽한 공범을 발견했다. 근데 그 공범이 누구냐면은 South Korea's president 윤석열입니다. 자, 근데 무슨 공범이냐가 더 중요하겠죠. 뒤에 되게 웃겨요. In laundering Japan's history. 런더링 우리 런더링 하는 게 그게 세탁이잖아요. 세탁이죠. 네. 예. 세탁.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세탁할 수 있는 세탁하는데 아주 그냥 아주 퍼펙트한 공범 윤석열 한국의 대통령을 기시다가 발견했다. 퍼펙트한 공범.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야, 근데 두 가지가 저는 부끄러운 것이 첫 번째가 이런 기사가 나갔다는 게 부끄럽고,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공범, 역사 왜곡의 공범으로 기재가 됐다는 게 부끄럽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아예 쓰지도 못하는 내용, 그런 내용을 이렇게 해외 언론이 이렇게 써줬다는 것이 또 부끄럽고 그러네요. 영어 자체가 되게 의미 언어이기 때문에 직설적이잖아요. 매우 직설적. 근데 참 너무 웃겼던 게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일본이 본인들의 과거 역사를 왜곡이 아니고 세탁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왜곡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세탁. 네, 세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탁하는데 그러고 보면 왜곡이라는 것보다 세탁이 훨씬 네. 더 강한 표현이네요. 이게 강하기도 하고 옳은 표현이죠. 그렇죠. 옳은 표현이죠. 네. 그러니까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만드는 거고 왜곡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짝 변형도 왜곡이 네. 될 수 있는데 네. 세탁이라는 것은 있는 걸 없는 것으로 그쵸. 아예 지운다는 그냥 완전히 거잖아요. 없애버린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전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그 기사를 보면서 첫 번째는 외국 언론에서 그것도 그 외국 언론에서 이거를 이렇게 보도함으로써 지금 일본이 정말로 본인들의 과거 역사를 완전히 이제 세탁하고 있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그래도 조금의 기록이 남았다는 거. 미국은 일본은 기록 남긴 걸 되게 예민해하잖아요. 무서워하더라고요. 엄청 예민하고 무서워하는데 그 두 번째는 우리 언론과 비교할 수 있어. 우리 언론이 자극을 받아서 앞으로 언론 보도 방향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기대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비판할 수 있는 점 정확하게 좀 선명해졌다라는 거에서 좀 되게 좋은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저런 기사가 나와도요. 사실 네. 국내 언론에서 그렇게 반응은 없을 거예요. 아니 그런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요. 일본과의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의 역사잖아요. 일제 강점기의 역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전 북한은 싫어요. 근데 북한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반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인들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게 그래요. 그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북한하고 일본하고 축구 경기하면 어딜 응원하겠느냐. 북한하고 일본하고 넌 북한 방위를 그치, 일본은 당연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래도 미워도 내 나라 내 형제인데 내 동포가 있는 북한을 응원하겠지라고 했는데 아니래요 요즘에. 일본이라는 거예요? 예,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겠군요. 우리가 북한은 지금 편하게 왔다 갔다 못해도 일본은 다니기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세대 차이인지 어떤 역사적인 개념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조심해야 돼요. 빨갱이라고 또. 그러니까 나는 그걸로 빨갱이라고 불리면은 그냥 불려줘도 상관이 없는데 또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뭐 당장 통일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지만 뭐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그렇게 말한 것도 좀 감상적이라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그래도 북한은 그래도 미워도 내 형제고 우리 민족의 반쪽이 살고 있는 곳이라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일본하고
일본하고 북한을 선택하라면 그래도 북한을 선택하겠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참 당황스럽네요. 예. 몰랐어요. 아예 그 내용을 전혀 몰랐는데 당황스럽네요. 예, 그래서 일본의 역사 왜곡보다 북한의 핵이 더 싫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게 왜 그거랑 연결되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그래서 지금 되게 놀라운 표현 중에 하나가 북한의 핵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 왜곡 정도는 우리가 참아줘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없어서 지금 그런 얘기가 20대 나오는지도 남성들 몰랐어요. 중에서 그런 얘기 꽤 많이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저는 그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아들이 10대 남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20대 남성이 되면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멍한 한방 아니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일본인과 북한 주민을 비교한 거라면 저 일본 사람들은 좋아요. 아주 좋은 분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배울 점도 많고. 그런데 우리가 이거는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북한의 핵은 현재 이제 좀 위험한 것이고 위험한 상황인 거고.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똑같이 아예 카테고리가 아예 다른 것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도 안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은 외신에서도 이렇게 세탁한다라는 정도로 하는데 우리가 거기를 다른 거하고 이렇게 넣어서 비교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우리 언론에서 그럼 일본 언론 아니 이제 미국 언론에서는 외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우리 언론에서도 이번 주에는 되게 빠르게 뭔가를 많이 하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우리 언론을 기사를 잘했다고 가져온 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에서 막 뭔가를 많이 떠들었습니다. 뭐라고 떠들었는지 예.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거를 꼭 알려야 되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해 보도 자료를 냈어요. 보도 자료는 지금 여기는 제가 네. 못 봐서 그건 아직은 가져오진 않았는데요. 그 뭐라고 했냐면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갖다가 일본이 설명을 한다.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일본은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이거는 모든 노동자는 유네스코 일본 대사의 진짜 원문 내용이에요. 예. 원문 내용은 모든 노동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 외교부 공식 보도자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이라고 이걸 바꿨어요. 아하. 그러니까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모든 노동자라고 해서 모든 여기에는 노동자인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세 가지 우리가 군함도 얘기하면서 세 가지가 나왔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가혹한 노동 환경, in hard condition. 그리고 두 번째 본인들이 강요당했다. 네. 그래서 first work이 있었고 그다음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against their will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가혹한 노동 환경 하나만 이번에는 인정을 한 건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당시 일본인도 포함한 노동 환경은 가혹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현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에서는 모든 노동자라고 하지 않고 한국인 노동자들이 가혹한 거를 일본이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찬성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참 미묘한 차이인데 미묘한 왜곡인데 이게 큰 왜곡이거든요. 큰 차이거든요, 이게. 왜곡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유네스코 일본 대사 또 했던 그 얘기가 되게 뭐냐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이미 왜 우리 사전 전시하고 설명했다고 네. 했잖아요. 사전 전시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이 얘기는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나왔던 언론 보도 중에 팩트 체크할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그전에는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된 거에서 2.2km 떨어진 향토박물관에서 네. 이거를 아주 무슨 시골 간이역이나 시골의 그렇죠. 옛날 지난번에, 초등학교 같은 무슨 폐교된 초등학교 같은 그런 곳에다가 전시장을 설치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용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보도된 것이 뭐냐면은 조선인 노동자가 사도강산에 오게 된 것은 여기 내용 중에 전시된 내용 중에 조선 총독부 관여하에 모집 관알선이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관알선. 네. 그러니까 관알선. 모집했고 한마디로 그 노동자들을 모집한 거야. 그리고 관이 알선해 준 거야. 그러니까 강제징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제징용이 아니다. 이 내용이 그 전시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이번 주에 그나마 언론 보도가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걸 그나마 좀 보도를 했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관알선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다는 얘기인데 그게
강제 동원하고는 또 엄청난 차이거든요. 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거하고 관이 실제로 관이 관여해서 책임이 있다라는 얘기하고 강제로 끌고 갔다라는 얘기는 강제 노역이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데. 본인 의사에 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against will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냥 관이 알선했어. 그러니까 모집했다는 건 뭐예요? 자발적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모집했다. 이 내용이 지금 전시된 것이 이렇게 내용이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뭐 사진 같은 거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전시된 내용을 이렇게 다른 거 전시된 그 전시가 어떻게 전시됐는지 그것만 아까 좀 이렇게 드렸었고요. 근데 우리 그 한국 외교부 보도 자료에서 쓸데없이 일본 유네스코 대사가 하지도 않았던 얘기인데 우리나라 외교부가 덧붙인 말이 있어요. 네. 뭐냐면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그 앞에 뭐를 덧붙였냐면 일본은 약속 이행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그런 건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우리나라 그 외교부 보도자료에 붙였어요. 일본이 약속 이행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처했던 가혹한 노동 환경과 뭐 그들의 어쩌고 이걸 설명했다 이겁니다. 약속한 것을 분명히 일본이 분명히 약속을 하기 위해서 뭐뭐를 하기 위해 약속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전혀 외교부가 무슨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데인지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네요. 지금 외교부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인 거예요. 우리가 외교부 공무원들을 이거를 비판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 지도부가 있었고 그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카드 뉴스를 얘기하면서 할 텐데, 저는 지금 윤석열 현 정권 대통령의 그냥 지시 같은 지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얘기를 들으면서도 답답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너무 답답해요. 어떻게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너무 답답한데요. 아직 우리 외교부가 대응했던 그 내용 중에 두 덩어리가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도 왜 제가 자료가 없냐면, 이거는 외교부가 대응했고 기자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이제 답변한 거 따옴표로 했던 거가 내용이 있는데, 뭐 굳이 이거를 캡처할 필요는 없어서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그래서 기자가 뭐 그렇게 질문을 하죠. 왜 그럼 사도관사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을, 이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잖아요. 만장일치, 심의국이 21개국이 만장일치다. 우리나라가 이제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거를 반대하면은 안 되는데 왜 했느냐, 왜 찬성했느냐.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에서는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어떤 약속? 일본이 이런 약속을 했다 합니다. 어떤 약속? 되게 좀 긴데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본이, 그러니까 역사적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해석과 뭐 이거를 시설들, 이런 시설들, 역사적인 기반의 어떤 설명한 시설들을 개발할 것이며, 그래서 저는 쓸 것이라고 했어요. 개발할 것이다, 일본이. 한다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일본이 이런 역사적인 종합적인 시설들을 이걸 개발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약속, 일본이 했던 약속을 명심할 것이다. 근데 해석은 명심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bearing in mind라고 해서 마음의 색이다,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은 개발할 것이다, 명심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한국과 긴밀한 협의의 해석과 전시 전략 및 시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정말 기가 찼어. 이거는 노력할 것이다. 그건 노력.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가 직접 나서서, 외교부에서 직접 나서서 일본이 이런 것을 개발을 한대, 앞으로. 그리고 약속을 이행하도록 되게 명심한데,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뭘 하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서 저는 쓰리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외교부가 아니라 일본 외교부 같고요. 지난번에 그 후쿠시마 오염수 유출을 할 때 설명하던 그런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네요. 답답했어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했지? 너무 답답했었고요. 답답한 거예요. 화가 치밀어요. 아니, 정말 요즘 같을 때는 공무원들이 영혼을 파는구나. 저런 공무원들이 있어서 윤석열 같은 놈들이 정권을 잡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윤석열 정권의 부역한 자는 정말 철저하게 찾아내서,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부역한 자는
다시는 공직에 맡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어디서 감히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본의 역사 왜곡을 저렇게 설명을 해줍니까? 미친 거 아니야? 네. 열받네. 제가 눈물 날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약간 화가 이렇게 열받고 그러면 말이 빨라지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평소 때 말이 그렇게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좀 말을 빠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를 준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까지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러지? 하지?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교부 이렇게 하나 더 아니었다며. 있어요. 하나 더 하나 있어요? 더 또 있어요. 있어요? 또 뭐? 한국이 왜 동의했냐라는 또 다른 보도를 찾아봤어요. 네. 근데 외교부 또 답변이에요. 이것도 따옴표예요. 외교부 답변이.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표결해야지, 21개국에서 표결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해서 승리하면 등재가 된다. 한국이 승리하면은 이거를 보류돼서 내년에 재상정이 된다. 이게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에서 승리를 하면 등재가 된다. 근데 이것도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만장일치제고 네. 이것을 마치 만장일치제가 아닌 것처럼 외교부에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국 정부가 승리를 하면은 야 이거 어차피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한 얘기가 어차피 내년에 이거 또 재상정이 돼. 뭐 올해 상정됐을 때 어차피 내년에 또 재상정되니까 올해 상정했을 때 통과시키자 이 말 아닌가요? 그렇죠. 이거를 따옴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내년에 어찌 될 줄 알아서 내년 설마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또 어찌 될 줄 알아서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재상정되니까 어차피 내년에 재상정될 거 내년에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서 그러니까 상정이 다니까 뭐 그냥 해주자라는 거고 하나가 더 있냐 뭐 있냐면요.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관계없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힐 것. 무슨 소리야 이거? 그쵸? 이 뭐 개소리야? 그쵸? 그러니까 지금 사도광산이 그러니까 등재가 됐기 때문에 사도광산 역사가 조명을 받았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무슨 소리야? 아니 이거를 표결을 했다면 승패와 관계없이 이 역사적 관점이 사도광산 역사가 관심받지 못하고 묻힌다. 여기에는 또 내용이 왜 묻혀라는 그 이상한 의문점과 함께 뭐야? 표결도 안 하고 너희들 기부업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마치 그거 같아요. 그렇잖아. 표결도 안 하고 기부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번에 이번에 배드민턴 선수인가요? 배드민턴 그 선수 한 사람이 왜 그 협회의 문제점을 이렇게 폭로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렇게 협회가 널 열받겠기 때문에 네가 금메달 딴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과 너무 비슷한 논리예요, 이게. 내가 이렇게 동의를 해줘가지고 이 난리가 났잖아. 그래서 사도광산 문제가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여론의 조명을 받잖아. 라고 말하는 거가 뭐가 들리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석열 정권에서 표결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제가 다른 20개국이 모두 다 사도광산 등재를 찬성했을 것이란 전제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니거든요. 군함도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할 때 약속했던 것이 있는데 일본 정부가 이걸 지키지 않아서 분위기가 일본한테 안 좋아요. 그 표결하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표결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 표결을 해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편을 들어서 이거를 등재가 이번에 안 돼도 내년에 재상정되면은 그냥 이번에 해주자 이렇게 돼버린 거고 또 이상한 거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부결되면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고 그 역사가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를 우리나라 외교부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으로 친일파들이 그동안에 써먹던 개소리 그 개소리 논리예요. 저는 잔존 일본인의 그 후회. 예, 전형적으로 일본인들이 이게 옛날에 제가 볼 때 요게 전형적으로 옛날에 이완용이 써먹던 논리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완용이 그때 정미 7조약 그 조약을 할 때 이번에 이 조약을 체결 안 하더라도 일본은 또 이 조약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조약을 체결해줘야 될 터이니 그러니 차라리 지금 해주는 게 낫다. 더 기분 나빠지기 전에 라고 얘기한 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딱 그 사례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놈은
이완용의 후예네. 아, 그래서 진짜. 저는 이 사람들의 뇌 구조가 근데 이 너무나도 얘기를 이해가 안 기자들이 돼요. 듣고 한마디도 안 했어. 이거는 그냥 이렇게 쭉쭉쭉 그 외교부 설명을 듣고 그냥 쭉쭉 풀어 나갔어요. 그나마 이 기사요. 어디였더라? 한겨레였나 경향이었나? 그나마 이게 가장 좋은 기사였어요. 다른 데는 이것도 싫지를 않았어요, 아예. 그러니까 네. 제가 제일 열받는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저기 국방부에서 국방부 대변인이 말 잘못하면은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작살이 나잖아요. 작살이라는 표현이 되게 거칠긴 하지만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원래는 박살이었거든요. 박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박살? 박이 깨지게. 아니요, 뭐예요? 박살이라는 게 그게 그 대명률에 나오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예요. 대명률에 나오는 사형 방법이니까 어떡해요? 되게 황당하죠. 예. 네. 박살은 산산조각을 낸다는 뜻입니다. 산산조각을 내서 죽인다는 뜻이에요. 예, 되게 끔찍한 형벌인 거죠. 네, 제가 표정 관리를 못했네요. 지금 너무 예. 상상을 해서. 네, 근데 박살이란 말을 그 표현이 너무 세니까 살짝 줄여서 작살낸다라고 이렇게 약간 그거예요? 연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 말을 살짝 바꾼 거죠. 사용 방법이었구나. 근데 일종의 어떤간에 그 작살낸다. 아니 우리 언론 뭐예요? 뭐 이런 그 외교부 답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답변한 외교부 그러니까 공무원 나 같으면 모르겠어요. 작살 내야 되죠. 당신 지금 공무원 대변인 네가 한 그 얘기 이완용 논리다. 네 알고나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얼마 전에 그 국방부 대변인이 뭐 얘기를 할 때 그거 스탈린 얘기인데 네 레닌하고 스탈린 다르다. 아니야? 그렇죠. 라고 맞아요.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나도 잘했었죠. 예, 그러더니 네 지금 하는 얘기를 이완용 논리야. 그 정미 7년박 할 때 이완용이 한 얘기인데 그 알고나 해라. 라고 하면은 이렇게 했을까 그 싶은데. 이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그건 기자회견을 해야지만 질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렇게 언론 흐름을 봤을 때는 영상도 없는 거 보니까 외교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기자회견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쪽팔리는 줄 아는구나. 아예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교부에서 누구도 아니고 그냥 그냥 외교부 정부 외교부 답변을 이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교부에서 누구라고도 얘기를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외교부에 누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그냥 그나마 한 게 이겁니다. 어쩌면은 그 사람이 안 나오고 자료만 돌렸을 수도 있겠네. 네. 네. 아예 이제 기자회견 했으면 아무래도 영상도 남고 질문을 했겠죠. 네. 답답하다. 아까 그 이제 말씀 주시기로 했던 거 예. 갑자기 이제 제가 이제 카드 뉴스가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해서 아니 우리나라 기조가 처음부터 이랬느냐. 한 윤석열 정권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가 이제 2022년도잖아요. 2022년이죠. 그때 이제 3월에 선거가 있었고 5월에 취임을 했고. 네, 5월에 취임을 했고 그러면 그 아예 초기에는 어땠는가? 그때도 이랬는가? 그때는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 외교부의 지도부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잘 안 되어 있었는지 그때는 카드 뉴스를 그 전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했던 카드 뉴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카드 뉴스가 8장이 제작이 돼서 나왔었어요. 22년도 7월 29일 정부 공식 누리집 정책 뉴스로 나왔었어요. 예, 이 당시 이게 자료고요. 당시 이 보면은 보니까 2년 전에 이런 네. 7월 29일이네요. 2022년. 거의 딱 2년 전이죠. 야, 딱 2년 전이네요. 네, 그때 네. 보니까 카드 뉴스를 제작을 했는데 우리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저런 카드 뉴스가 8장이 이렇게 저게 첫 번째 장입니다. 첫 번째 장이 야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사도광산 등재를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뒤에는 쭉쭉쭉 설명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장은 아마 사진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장이 뭐였냐면은 사도광산이 제2의 군함도가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낼 때이다 이거였습니다. 야. 우리가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어낼 때가 이게 두 번째 장이에요. 그리고 지금 얼굴 가리고 이제 했었던 예. 것은 자 봐라 오직했으면 일본 언론에서도 이렇게 지적을 했어 하면서 그 일본 언론의 두 꼭지를 이렇게 딱 카드 뉴스에 담은 거예요. 도쿄신문하고 네.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네. 한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등재를 강행한다면 이중잣대라는 비난 받을 것이다. 이게 도쿄신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아사히 신문의 경우는 국제 문화유산의 보편 가치를 국제사회와 공유해 후세에 전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근데 네.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 일본의 자세, 국제기구와의 약속을 완수하지 않은 채로는 일본의 자세를 의심받게 된다. 이게 일본 보도, 이게 일본에 보도된 거잖아요. 일본 신문, 그러니까 도쿄 신문에 그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보도된 거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약간 조금, 번역한 예. 느낌으로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는 더 당당하게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반대한다라는 입장이었는데 2년 전까지만 해도 네, 근데 갑자기 바뀌었네요. 네. 2년 사이에 너무 바뀌었네요. 그 사이에 바뀐 거는 장관이랑 뭐 좀 그렇죠. 다 바뀐 거죠. 예, 장관이랑 뭐 국장이랑 바뀌면서 완전히 일처리가 바뀌어 버렸나 보네요. 저는 너무 답답했던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할아버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을 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죽을 때까지는 사도광산에서 나오지를 못한 겁니다. 그분들의 인생이. 그런 그 희생자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히지 않고 마치 있었던 거, 2015년도에도 인정했던 것을 지금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인들도 다 같이 모든 노동자들이 다 가혹한 환경이었어. 그때는 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었다. 이것만 인정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못한다 하더라도요, 저는 이런 무리들 자체가 아예 매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잔존 일본인들이 이제 그 한 70년 세대를 거듭하면서 뭐 900만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 절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아까 그 외신 보도 나온 것처럼 아예 세탁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꼭 밝혀내서 좀 응징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일본인이니까, 정체성이 일본인이니까 이렇게 일본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느냐. 아니 이거는 윤석열만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극우 세력들, 예, 일본인들이 모두 이런 게 아닙니다. 극우 세력들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제가 볼 때 윤석열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총리, 장관, 국장,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도 이 사람들이 원래 정체성은 그게 아닌가. 그동안 숨어 있다가 때 맞춰서 드러내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막 들 정도네요. 네, 저희가 이거를 꼭 같이 우리가 얘기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이번에 가져왔습니다. 네. 답답해지는데 자 일단 잠시 여기서 숨 돌리고요.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장영진 TV 나가냐고 보기 좋다 이런 연락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보기 좋대요? 네, 아니요 제가 나와서 보기 좋다고요. 네,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기자